안녕하세요. 벤츠 타는 쌍둥이 아빠 벤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 차량을 5일째 타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이 차량을 타면서 여러가지 주행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저속이나 고속 구간에서 가속도 테스트도 해보고 방지턱을 넘는다던가 커브길을 돌아 나갈 때 얼마나 잘 돌아 나가는지 그런 테스트도 해보고, 지금은 제가 인천대교를 왔습니다. 인천대교를 온 이유는 다른 해안도로보다 여기 인천대교가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바람을 견뎌내는 거면 이 차량의 그 크로스윈드 어시스트는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천대교를 건너면서 얼마나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그 크로스윈드 어시스트 기능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안으로도 그렇고 소리도도 그렇고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시속 100km로 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도 그렇고 오른쪽에서도 그렇고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있는데, 이 큰 차량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덩치가 큰 차량이 공기역학적으로 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운전자가 불안함을 느낄 만큼 그렇게 차량의 흔들림이 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의 흔들림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크로스윈드 어시스트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내리막길에서 100km로 지금 주행을 하면서 크로스윈드 어시스트의 기능을 좀 보고 있는데 정말 잘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횡풍 방지 어시스트 기능이 없는 그냥 일반 차량, 일반 세단 차량 그리고 SUV 차량도 많이 타봤는데, 이 인천대교를 지나갈 때는 차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GLE 차량은 크로스윈드 어시스트가 제대로 작동을 해주면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차체의 흔들림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전석에 앉아서 가만히 느껴보면 그렇게 많이 부는 바람을 정말 억제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지금 왼쪽에서도 큰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왼쪽에서 제 차 쪽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 큰 차량이 지나갈 때도 이 GLE 차량이 흔들리는 거는 거의 못 느꼈습니다. 그만큼 크로스윈드 어시스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운전자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을 통과할 때 안정적으로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는 1330만원짜리 eABC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에는 이 몇 단계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1330만원짜리 옵션 EABC는 ABC, MBC, EABC, 그러니까 MBC보다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BC와 MBC에는 그냥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EABC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ABC나 MBC에 이 에어서스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 구조상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 서스펜션 쪽을 보면 실린더가 있고 그 실린더 위에 이 유압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유압장치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유압장치의 크기 때문에, 이 구조상의 한계 때문에 에어서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차량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이 실린더 위에 있는 이 유압장치가 하는 기능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대신 해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 실린더 위에 이 유압장치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실린더 위에 공간이 남게 됐고, 거기에 에어서스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MBC보다는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이 1330만원짜리 옵션, 그 EABC의 주행 성능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EABC가 탑재된 이 GLE450 모델을 꼭 한번 주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량을 받고 나서 이 방지턱을 넘었을 때 사실 되게 놀랬었거든요. 왜냐면 이 40km, 50km로 이 방지턱을 넘어갈 때 정말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냥 에어서스가 없고 이 EABC가 장착되지 않은 이 차량으로 방지턱을 50km로 넘어간다고 하면 엄청 출렁거리는 느낌? 딱딱한 느낌이 차체로 들어오는 이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정말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EABC가 탑재된 GLE450 모델을 한번 꼭 주행해 보시고 그런 느낌을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조건에서 지금 주행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좋은 차량입니다. 100가지 기능이 있으면 100가지가 다 좋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차량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량은 3000cc 직렬 6기통 차량이에요. 제원상의 수치로만 봤을 때는 367마력에 토크가 51이면 힘이 남아도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원상으로 봤을 때 수치랑 실제로 이 차를 몰아봤을 때 그 성능이 다른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GLE450을 처음 받아서 주행하기 전에는 이 제원상의 수치만큼 이 차량이 잘 달려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5일째 이 차량을 타면서 그 제원상의 수치 이상으로 이 차량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저속 구간에서는 디젤 차량만큼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가솔린 차량이라는 파워트레인의 그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디젤 차량만큼 저속 구간에서 민첩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0-70km가 넘어가면서 기어 단수가 4단이나 5단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제원상의 수치 이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는 차예요. 지금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95km의 이 크루즈 기능을 맞춰놨거든요. 여기서 엑셀을 조금 밟아보면 RPM이 한 2500인데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2.3톤 이상의 이 큰 차량이 이런 오르막길에서 부족함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차량을 운전할 때 운전자로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5일째 계속 주행하면서 한 번씩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좀 과장해서 이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차체를 정말 잘 잡아줘요. 이 차량에는 EABC라고 하는 1330만원짜리 이 차체를 잡아주는 액티브 바디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서스도 들어가 있고,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 차체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인 크로스윈드 어시스트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커브를 돌아 나갈 때 커브의 롤링을 억제하면서 차량의 안정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커브 틸팅 기능도 운전자가 차량을 주행할 때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차량을 주행을 해보시면
가끔씩 내가 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 밟아보면 지금 RPM이 200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110km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엑셀을 밟았을 때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차량이 치고 나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구간에서도 내가 이 엑셀을 밟았을 때 큰 무리감 없이 차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앞으로 쏘는 것도 잘하는 이런 느낌 때문에 가끔씩 내가 승용차를 몰고 있나 라는 느낌도 들고, 차체를 잡아주는 안정성도 좋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직렬 6기통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4기통과 6기통 엔진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6기통짜리 GLE 450 모델을 주행을 해보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운전석에 앉아서 실제로 느끼는 이 엔진 소음은 4기통 엔진보다는 확실히 조용하고 그 엔진의 질감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속을 해서 쭉 치고 나갈 때도 이 앞쪽에서 들려오는 이 6기통의 이 엔진 소리는 정말 부드러워요. 이 본네트 위에 이 모래를 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기통 엔진은 약간 입자가 굵은 그 좁쌀 같은 느낌의 그 정도 크기의 입자를 이 본네트에 쭉 뿌렸을 때 드르르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6기통 엔진은 모래시계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가는 입자의 모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본네트에 쭉 뿌렸을 때 들려오는 그런 질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6기통 엔진은 소음이나 진동에 있어서 4기통 엔진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면을 이 차량이 물고 갈 때의 느낌도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제가 근래 최근 한 달 동안 이 벤츠 차량을 되게 많이 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1년 전에 구매해서 타고 있는 20년식 E클래스 E250 모델을 지금 타고 있고, 뭐 협찬을 받고 지인의 차량으로 또는 시승으로 해서 타고 있는 차량이 이 220D,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된 이 350 포매틱 AMG 라인, GLE의 300D 모델도 주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GLE 450 모델까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클래스 구매 전에 제가 탔던 차량이 C클래스였기 때문에 이 벤츠에서 나오는 차량의 절반 이상은 제가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이 주행했던 차량 중에서는 이 GLE 450 모델이 주행 성능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 GLE 450 외에 뭐 E250이나 220D, 350 그리고 GLE 300D 모델까지 4기통 엔진이 들어가는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이 안 돼 있는 거고, 그 차량들 대비 이 GLE 450에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6기통 엔진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출력 면에서도 이 차량이 마력수나 토크 면에서 더 뛰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정말 달리고 싶은 차, 쏘고 싶은 차, 내가 재밌게 주행할 수 있는 차를 사고 싶은데 가족을 생각하면 그런 차보다는 뭐 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의 크기가 큰 차, 애들을 태우고 여행을 갈 때도 이 공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그런 차량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GLE 450이라는 차량은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런 성능적인 부분, 이 공간 활용성에 대한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고민 없이 이 차량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1600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세금이 붙으면 1억 2천이 더 넘어가는 차량이죠. 이 1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타사 브랜드의 이 경쟁 모델이 많이 있거든요. BMW의 X5나 뭐 까이엔의 깡통, 르반떼의 낮은 트림을 살 수도 있고 XC90이나 뭐 Q7, QA까지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차량을 타기 전에는 1억 2천만 원을 주고 이 GLE 모델을 구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앞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타 브랜드의 경쟁 모델에도 좋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차량을 뭐 5일 동안 타보다 보니까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제가 벤츠의 SUV 차량,
벤츠의 SUV 차량이 뭐 잘 나갈까라는, 그러니까 주행 성능이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주 전에 제가 GLE 300D를 주행할 때도 그렇고, 이 가솔린 모델인 GLE 450 차량을 주행할 때도 그렇고, 이 GLE라는 SUV를 타면서 벤츠에 대한 SUV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GLE 300D도 주행을 해보시면 이 저속 구간에서 되게 민첩하게 움직이거든요. 차량의 무게나 차량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이 벤츠의 SUV가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벤츠의 SUV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저로서는 좀 놀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차량이 많고 조금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100km에 맞춰 놓고 반자율 주행을 실행을 시켰어요. 약간 커브길이 나왔기 때문에 손을 떼보겠습니다. 지금 속도는 100km에 맞춰놨지만 앞 차량과의 이 간격을 생각을 해서 차가 스스로 이 속도를 낮춰주거든요. 지금 핸들에서 손을 뗀 지 한 5초, 10초 정도 지났을 때 이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 문구가 나와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핸들에서 손을 떼고 나서 속으로 초를 세봤는데 한 13초 정도가 지나니까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 문구가 떴어요. 커브를 돌아 나갈 때 이 차가 스스로 이 차선을 잘 인식을 해서 커브도 잘 돌아 나가 줍니다. 한 60에서 70km 정도로 이 커브로 돌아 나갔는데도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잘 돌아 나가네요. 이 30초 이내에는 앞차가 출발을 했을 때 이 차도 같이 출발을 하는 거고, 정차에 있는 시간이 30초가 지났다라고 하면 엑셀을 운전자가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 차량을 장시간 동안 운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많은 점들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는데, 우선 이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차가 좋습니다. 차가 좋고, 기존에 제가 벤츠의 SUV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차가 좀 잘 안 나갈 것 같다, 출력이 딸린다는 느낌은, 그런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GLE 450 차량에 대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꼭 시승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승을 할 때 조금 못 느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은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